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오늘은 군인정신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군인정신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자신의 책무를 완수하는 군인의 정신 자세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도 70년대에 논산훈련소에 입대한 이후에 이 정신을 가지고 군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상점호를 하면서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북괴군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이 정신을 크게 새겨나갔습니다. 이 때문인지 제대한 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정신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제 나이 지금 60대 중후반, 지금이라도 북한이 남침을 시작하면 총을 들고 맞설 그런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남 삼성병원 지하 2층에 마련된 빈소 17호실이었습니다. 5일장이었습니다. 이 5일장 동안에 똥별님들은 한 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군도, 해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사람의 스타가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단지 나타난 것은 영관 장교 일부들, 대령 한 명과 중령 한 명 등 일부 영관 장교들만 나타나서 조문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이한 것은 대령분이었습니다. 이 대령은 정복을 입고 그리고 이재수 사령관에게 거수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조문했습니다. 가족들이 혹시나 걱정이 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왔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소신대로 살아가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떳떳한 말입니까? 얼마나 멋진 참군인입니까? 우리는 이 대령을 앞으로도 계속 유심히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분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날 빈소에는 여러 조화들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보낸 조화도 있었고 다른 직책의 조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 조화 모두 청와대 OK 사인이 와서 그렇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에 누가 이런 조화 보냈는데 OK 사인을 냅니까? 이것이 뭡니까? 조화 하나 제대로 못 보내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이 맞습니까?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기무사의 후신이 있습니다. 안보 지원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전임 기무사 사령관이 별세했는데 조화를 하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얼마나 냉담한 이런 사회입니까? 군인이 그렇게밖에 되지 못합니까? 저는 정말 한심스럽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무사령관 이재수 사령관은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인 박지만 지금 이지 회장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고등학교도 동기였고 그리고 육사 37기 동기였습니다. 절친이었습니다. 박지만 회장이 결혼을 했을 때 함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절친이었습니다. 그들의 사이에는 상당히 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바른말로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는 신원식 합참 차장도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 육사 37기였습니다. 아주 부러운 기수입니다만 한 분은 이렇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포항 KBS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는 김영삼 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도 역시 군에 홀대를 했습니다. 당시 해병 1사단장, 포항에 근무하는 그런 사단장이죠. 이분은 저와 만났을 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자신의 군인에 대한 홀대를 이기지 못해서
낮 시간에 완전 군장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연마에 나섰습니다. 군인에 대한 홀대는 이렇게 군인 정신들이 그렇게 모아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해병대 사령관이 NLL 포기와 그리고 한강의회 비행금지 설정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모두 군인 정신의 발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최근 일부 친여론 매체에서는 이번 이재수 사령관 안장식 때 육군 현역 준장이 참석했다. 헌병실장이라는 사람이 참석했기 때문에 홀대가 아니라는 투로 그렇게 기사를 날렸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일종의 물타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수 사령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통분을 하니까 이런 언론으로 어느 정도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백남기 씨 죽음이 있었습니다. 죽음은 모두 슬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상대방은 백남기 씨의 죽음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사연을 밝히기 위해서 부금을 하려 했지만 부금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쪽 상대방을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철두정미한 그런 정신입니다. 우리 우파들은 그런 면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은 외국 순방에 나가서 겸사 문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쿠데타 모의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사찰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사찰이란 것은 감청과 그리고 도청 등 미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재수 사령관이 한 이런 세월호 관련 사항은 이게 사찰이 아니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무엇인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돕자, 이런 마음에서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수 사령관이 나쁜 행동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검찰이 마구마구 수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수사 담당자는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천재인 검사, 그리고 그 부장인 김성한 부장검사, 윤석열 지검장 등 그런 라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재수 전 사령관의 미공개 수첩이라면서 SNS상에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석동현 변호사, 이재수 사령관의 변호인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이 미공개 수첩이란 글은 사실이 아닌 거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제 블로그에서 이 글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심을 하고 지켜봐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진 이상 우리는 SNS상에서 이런 일로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항상 저들은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라든지 이런 문제라든지 조금의 빌미가 있으면 우리를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우파들이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진실한 것, 그리고 정의로운 것, 사실에 따른 것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최근 정부에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렇게 어떤 사항이 생기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겠다는 그런 말을 어떤 보도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파도 좀 단합을 해야 합니다. 왜 단합을 해야 하는가? 우파들의 힘이 모여야 저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들을 격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매주 토요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태극기 애국 집회가 열립니다. 분산해서 열리는 것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서로서로 확산하고 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정신을,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3월 1일 3.1절이라든지 그리고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내려진 3월 9일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날은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태극기 애국 집회를 아주 거창하게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군인 정신과 그리고 모여야 하는, 뭉쳐야 하는 태극기 애국 집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